촬영일 기준 누적 관객 수 160만을 넘기며 일본 애니가 올해 한국 극장가 최고행을 만들기 직전입니다. 最終局面という言葉が何度も頭をよぎる。 애니메이션을 전혀 보지 않는 저는 유일하게 본 게 귀멸의 칼날이었고, 이번 작품까지 보고 나니 한국 매스미디어 시장, 특히 돈이 되는 시장이 더욱더 암울해 보였습니다. この長い戦いが今夜終わるかもしれない。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또 이번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에서 아쉬움은 없었는지 하나하나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 필름 그린 채널 주인장이 덕력, 애니의 기본 소양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짚고 넘어갑시다. 일단 짱구 아따맘마 마스터입니다. 어린 시절 투니버스에서 이 두 개를 제일 좋아했고요. 이외에는 디지몬 어드벤처랑 이누야샤만, 인생에서 결말까지 본 애니입니다. 흔히 원나블이라고 하죠. 원피스는 3화까지밖에 안 봤고요. 나루토 블리치는 시작조차 안 해봤습니다. 짱구나 코난 극장판 정도는 밥 친구로 보기도 해요. 그런 제가 유일하게 챙겨본 게 귀칼입니다. 코시국에 볼 게 너무 없던 와중에 주변에서 하도 말도 많고 칭찬도 많아서 시작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유일하게 챙겨봅니다. 근데 또 덕질을 하진 않아요. 뭐 지브리나 신카이 마코토, 디즈니 픽사 이런 애니 영화는 좋아하지만 긴 시리즈를 보는 건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애니를 모르는 쪽이라고 해야겠죠? 이번 무한성편은 이전 합동 강화훈련편 무한성호로의 진입을 바로 잊지 않고 엄주인 교메이가 희생된 귀살대원들의 무덤 앞에서 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역시나 이번 전투가 쉽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영화를 처음 본 사람에게도 이 전투가 얼마나 긴 세월간 이어졌는지, 또다시 얼마나 많은 희생을 낳게 될 것인지를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 짜서 이야기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후에 감탄밖에 나오지 않은 무한성호로의 진입, 도저히 작업량이 예상되지도 않은 분량으로 무한성을 추락하고 이동하며 방향까지 비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미 이 오프닝에서 성공을 확정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아마 극장용 애니로 제작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무한성을 얼마나 표현할 수 있느냐가 성공 요인이었을 텐데, 이 문제를 걱정한 관객들을 안심시키듯 유포터블은 보란듯 기대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시노부 대 도우마였죠. 분명 오프닝에 깔린 첫 번째 전투이고 메인 이벤트가 되는 전투도 아니었던 이 전투는 역시 다양한 시퀀스와 구조로 시노부라는 캐릭터를, 또 도우마라는 캐릭터의 개성을 완벽한 호흡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 플래시백 기법을 활용해 시노부가 도우마에게 가지는 분노의 이유를 설명하죠. 이러한 방식은 기존 귀칼에서도 적극 활용됐지만 극장 개봉을 선택한 이후부터는 더더욱 어쩔 수 없는 선택과 같습니다.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빠른 순간 캐릭터의 서사를 관객에게 주입하는 방식이죠. 특히 무한열차를 코시국이라 보지 못하고 애니조차 보지 못한 관객들이 이번 영화를 극장에서 선택하냐 마냐가 제작사한테는 IP 확장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였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덤에서의 오프닝부터 첫 번째 전투부터 나오는 캐릭터 서사까지 압도하는 영상미와 몰입감을 높이는 효과 음악과 함께 빠른 호흡으로 전개합니다. 이夜だね.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시노부의 전투였거든요. 벌레의 호흡이라는 다소 난해할 수 있는 연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과연 극장용 작품에서 어떻게 표현될지 궁금했는데 역시나 유포터블답게 굉장히 퀄리티 높은 작화로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시노부의 속도감과 벌레의 효과음으로 액션의 집중도를 높였죠. 이후 시노부는 혈기의 목을 베는 것만이 답이 아니고 자신의 약점을 역으로 이용해 굉장히 빠른 속도와 강력한 도구로 도우마에게 맞서죠. 하지만 잔인하게도 도우마에겐 통하지 않았고 통째로 흡수되는 잔혹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이후 시노부의 제자인 카나오가 등장하며 추가적인 전투를 예고하며 오프닝은 끝납니다. 이어지는 전투는 제니치와 카이가쿠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액션에서는 제니치 부분이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 서사를 풀어내는 구조에서는 이 부분이 당연 원탑이었다고 생각해요. 제 1형밖에 못 쓰는 제니치와 제 1형만 쓰지 못하는 카이가쿠라는 설정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특히 그 중에서 두 사람의 관계 설정이 좋았습니다. 분명 미운 털이 박힌 카이가쿠라는 존재를 제니치는 속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죠. 이런 상태에서 구멍난 상자에 비유된 카이가쿠는 혈기에 피를 마시며 제니치를 마주합니다. 스승이 준 옷을 거부하고 모든 형의 기본이 되는 제 1형을 사용하지 못하는 카이가쿠는 애초에 혈기가 될 운명이라고 말하면서 필연적으로 두 사람을 라이벌 구도로 두는 것처럼 보였죠. 이렇게 액션 시퀀스의 바탕이 되는 서사를 깔아놓고 후에 나오는 전투의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다만 저는 이 전투는 단순함이 연속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맞서 싸우는 카이가쿠조차 번개의 호흡을 사용하고 있으니 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액션 시퀀스에 비하면 확실히 아쉽긴 합니다. 그럼에도 막바지에 나오는 제니치의 제7형이 주는 감동은 확실했습니다. 큰 한방이 있던 전투였죠. 자신을 돌봐줬던 시노부의 죽음을 알게 된 탄지로, 그리고 드디어 그의 앞에 아카자가 등장합니다. 기우와 탄지로가 그런 아카자와 맞서는 것이 이번 무한상편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었죠. 앞에 수많은 액션 시퀀스, 퀄리티 높은 CG를 본 관객들에게 이곳에서 또다시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을까 싶었을 때 아카자의 투기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さあ始めようか。宴の時間だ。 그리고 아카자의 서사를 이해하고 나서 보이는 꼭 불꽃놀이를 닮은 그의 기술과 코유키의 머리 문양을 닮은 눈꽃 문양은 아카자라는 캐릭터의 깊이감을 더하는 훌륭한 설정이었죠. 거기에 맞서는 기요의 물의 호흡, 탄지로의 히노카미 카구라까지 이미 봐왔던 것들이지만 극장에서 또 발전된 유포터블의 연출력으로 보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메인 이벤트답게 전투와 서사가 몰아치고 배틀 플래시백 배틀이라는 단순한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것에 대해 후바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러한 귀칼의 단순한 구조가 바로 흥행의 이유기도 하죠. 그리고 20분대라는 짧은 러닝타임으로 나눠서 봤던 서사를 한자리에 앉은 채 쭉 봐야 하기에 저 역시도 알고 봐도 아카자의 스토리는 다소 지치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들었죠. 역시 영화의 메인답게 힘이 많이 들어갔고 순식간에 아카자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는 힘이 있었습니다. 追い続けた鬼。 스토리는 큰 틀로 보면 신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디테일에서 오는 차별화는 귀칼이 최근 본 작품 중 압도적입니다. 지금 마블이 가장 못하고 있는 캐릭터의 감정이입, 방대한 세계관의 주입을 이 귀칼은 단순 명쾌하게 빠르게 관객들에게 주입하죠.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길다고 느껴지고 피곤함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극장 개봉을 선택한 시리즈물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것을 납득하게 만드는 추가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플래시백 연출을 선택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킬빌 시리즈가 있습니다. 킬빌 역시 전투에 들어가기 전 영화의 메인이 되는 OST가 깔리면서 플래시백을 통해 복수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렇듯 아주 많은 작품들에서 선택하는 단순한 연출이긴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또 어떤 타이밍에 넣느냐가 사실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귀칼은 이러한 연출을 굉장히 잘하는 편에 속하죠. 가끔은 전투씬이 방해가 된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단 한편으로 그 캐릭터의 서사가 녹아들게 만드는 것이 이 시리즈의 인기 비결이기도 하죠. 거기에 그 어떤 캐릭터도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것 없이 무한성 밖에서 힘을 쓰고 있는 캐릭터, 심지어 까마귀까지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이 영화가 구조적으로 얼마나 섬세하게 짜여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회상의 과정에서 하나라도 공감이 되지 않거나 몰입이 되지 않는다면 긴 러닝타임이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죠. あいつを絶対に許さない。 귀칼이라는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체계적인 구조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돈을 끌어모으고 있죠. 물론 꼭 이런 구조가 아니더라도 단발성 영화이지만 재난이란 소재로 3부작을 이어 만든 신카이 마코토나 우리나라에선 봉준호나 박찬호처럼 감독의 천재성으로 스타가 되어 돈을 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천재가 매년 쏟아지지 않는 이상 이제는 미디어 시장도 이 구조를 갖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 귀칼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애초에 한국 제작사가 이런 구조를 진작에 갖췄다면 전독시 실사화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작품으로 나왔을 것이고 구매와 충성 단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었겠죠. 타겟층을 모호하게 설정하고 있는 한국 영화들이 이제는 이런 작품들의 성공 사례를 보고 조금 더 타겟층을 확실히 잡고 제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평가가 많이 갈리지만 한때는 쌍 1000만 영화를 달성한 신과 함께 시리즈가 있었죠. 만약 이런 미디어 믹스가 잘만 갖춰졌다면 영화 이후 스피노프나 리메이크를 잘 활용해서 드라마나 애니메이션화가 되었을 거고 후에 이것을 굿즈나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면서 제작사는 단독으로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부분 제작사는 이러한 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작품들까지도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부분의 작품들이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고 추가 수익을 얻는 데 쉽지 않아요. 저는 일본 작품을 무지성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이런 미디어 믹스 구조에 약하고 감독에게 단독으로 의존하는 탓에 현재 극장가에는 볼만한 영화도 흥행한 영화도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한국 영화나 드라마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내 남편과 결혼해줘 작품을 일본까지 가서 제작했죠. 하지만 이런 돈이 되는 구조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너무 아쉬운 겁니다. 이번 귀칼의 흥행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는 단발성 이벤트로 돈을 버는 시대는 매스 미디어 시장에선 더더욱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지갑을 여는 매니아층, 덕질에 돈을 쓰는 시대인 거죠. 이것을 한국에서 잘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K-팝이고요. 아이돌 론칭, 음반 음원, 콘서트 영화, 굿즈 이렇게 체계적인 구조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돈을 끌어모으고 있죠.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좋은 IP가 있는 시점에서 이런 구조를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俺は俺の責務を全うする。ここにいる者は誰も知らせない。 자, 이렇게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의 리뷰부터 작품을 보고 느꼈던 것을 서슴없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본 작품이었음에도 구조적으로 몰아치는 전투와 잘 짜여진 연출에 눈이 즐거웠던 영화였어요. 어쨌든 오늘도 마무리하기 전
평점과 다시 보기 지수를 남기도록 할게요. 평점은 5점 만점으로 남기고 다시 보기 지수는 총 4단계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제갈람은 돈 주고 영화관에서 다시 볼 정도의 작품, 스트리밍은 돈 주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OTT와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오면 다시 볼 작품, 무료는 TV나 VOD에 우연히 나오면 다시 봐도 무방한 그런 작품, 패스는 다시 볼 가치가 없는 그런 작품이다. 자, 그럼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의 점수는 별점은 5점 만점에 4점, 다시 보기 지수는 제갈람입니다. 서사를 이해하게 만드는 탁월한 연출을 택하며 영화 감상만을 넘어 제갈람을 유도하고 또 이후의 굿즈와 이벤트에 참여하게 만드는 스타성을 가진 작품입니다. 앞으로 다음 작품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유포터블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귀멸의 칼날이란 시리즈를 무한으로 신뢰하게 만들었네요. 방학과 휴가가 끝나는 애매한 시점에 개봉했지만 그럼에도 스즈메 문단속을 넘을 것 같고 720만 관객 수의 엘리멘탈도 가능할지도. 특히 특전을 이용한 제갈람이 확실한 영화이기 때문에 마케팅만 충분히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오늘도 영화 외에도 참 이것저것 생각을 두서없이 말했지만 다른 리뷰와 다르게 이런 점이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을 어떻게 보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업로드한 악마가 이사 왔다 리뷰 영상도 재미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각종 영화 속 이야기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きっと勝ちますからきっとみんなが俺たちが